2022년 8월 중부지방의 역대급 폭우가 있던 날 기억하시나요? 강남역이 물에 잠기고 승용차가 떠내려갔던 무서운 날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이 엄청난 재난 상황 속에서 영웅이 된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유별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리고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까지. 올해로 딱 40살이 된 이 친구는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세상이 말하는 모태솔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뭔가 문제가 있겠지. 성격이 까칠한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나? 보통은 다들 그렇게 짐작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제 친구 녀석 정말 곁을 안 줍니다. 직설적이다 못해 가끔은 칼로 베는 것처럼 말을 툭툭 내뱉고요. 친구들이 옆에서 소개팅 이야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딱 이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버리는 그런 녀석이죠. 여자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니까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다들 혀를 내두릅니다. 야, 쟤는 진짜 돌부처 아니냐? 무슨 낙으로 사냐? 하면서요. 40이 되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본 남자의 인생. 겉으로 보기엔 참 무미건조하고 어쩌면 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녀석의 진짜 모습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가슴 아픈 사연과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남자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어느 날, 이 보잘것없어 보이던 남자가 동네 전체를 구한 영웅이 된 그 기적 같은 하룻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친구의 인생을 이야기하려면 20살, 갓 어른이 되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 같은 보통의 20살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뭘 해볼까, 어떻게 놀아볼까,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꿈꿀 때였죠. 하지만 이 녀석에게 20살은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어릴 적 어머니는 아버지와 헤어져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친구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늘이자 버팀목이었죠. 그런데 그 하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친구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버지께서 평생 모아두신 약간의 유산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너무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주변에 어렵다는 사람들이 손을 벌리자 친구는 그걸 또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꼭 갚을게. 내 덕에 살았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고 그 소중한 유산이자 어린 친구의 생계를 책임질 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수중에는 얼마 남지 않은 돈뿐이었습니다. 20살 청년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유행하던 PC방을 덜컥 차렸습니다. 장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 가지고 덤벼든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얼마 못 가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까지 전부 탕진하고 친구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전 재산까지 날려버린 겁니다. 그 깊은 절망감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날 이후로 친구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연애요? 꿈도 꿀 수 없었죠. 당장 오늘 저녁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친구는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험한 일, 박봉의 밤샘 근무가 이어지는 공장 같은 곳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월급은커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곳에서 착취당하며 일하기를 수년. 그 사이 저희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 커플도 되고 예쁜 연애를 하며 청춘을 만끽했습니다. 어쩌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기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처지면서도 꼭 저희를 고깃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많이 먹어라.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냐.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는 게 내 낙이다. 그때는 그냥 좋다고 받아 먹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어찌나 아프게 들리는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녀석이 친구들 행복한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던 겁니다.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평범한 행복을 친구들을 통해 대리만족이라도 하려 했던 걸까요? 그렇게 남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동안 제 친구는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삭막한 현장에서 평생 일만 했습니다. 손은 항상 기름때에 절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여자와 대화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어쩌다 말을 섞을 기회가 생겨도 워낙 거칠게 살아온 탓에 다정하게 말하는 법,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투박하고 무뚝뚝한 말투가 전부였죠. 그러는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어느덧 거울 앞에는 40살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태솔로라고 놀리며 옆구리를 찌르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가정을 꾸리고 나니 이제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이면 다들 처자식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니 홀로 남은 친구를 챙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친구는 또다시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그리고 남을 위해 살아온 이 남자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2022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물바다가 되었던 그날 밤의 일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강남역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차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친구가 살던 곳도 지대가 낮은 빌라촌이라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퍼부었고 동네는 순식간에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에 살던 집들은 이미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 아수라장이었죠. 비명과 고함이 뒤섞여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더군요. 2층 이상의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기 집에 물이 들어올까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제 친구 집은 2층이었습니다. 다행히 침수 피해는 입지 않을 위치였죠. 친구도 다른 사람들처럼 창문 밖으로 아수라장이 된 동네를 그저 무력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친구가 갑자기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무섭게 불어난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친구는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맨발과 맨손으로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흙탕물 속에 얼굴을 쳐박고 손을 휘저으며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러나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철렁 내려앉을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물속을 헤매던 친구가 드디어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막혀버린 배수구였습니다. 온갖 쓰레기와 흙더미가 배수구를 꽉 막고 있으니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겁니다. 친구는 그 차갑고 더러운 흙탕물에 주저앉아 맨손으로 배수구를 막고 있는 쓰레기들을 미친 듯이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나뭇가지, 비닐봉지, 음식물 쓰레기, 흙더미,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건져내 길 위로 던졌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긁혀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걸 뚫어야 한다는 생각뿐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혼자 사투를 벌였을까요? 드디어 첫 번째 배수구에서 꾸르륵 소리와 함께 물이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자 친구는 더욱 힘을 냈습니다. 곧바로 다음 배수구를 찾아 또다시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밤중 온 동네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40살의 모태솔로 청년이 맨몸으로 동네를 구하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창문 뒤에 숨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라며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묵묵히 그리고 필사적으로 쓰레기를 파내는 친구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장화를 신고 나왔고 다른 아저씨는 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2사람, 3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친구의 곁으로 모여들어 함께 배수구의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의 작은 용기는 이기심으로 굳게 닫혔던 이웃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은 밤새도록 힘을 합쳐 동네의 모든 배수구를 찾아다니며 막힌 곳을 뚫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동네를 집어삼킬 듯 찼던 물은 거짓말처럼 모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뉴스에서 보니 친구네 동네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다른 동네에서는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그날 밤 제 친구가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어쩌면 친구네 동네도 그런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제 친구의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마주치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제 친구를 보며 어이, 총각, 어디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라며 환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온 동네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와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옆집 아저씨가 갓부친 따끈한 전을, 아랫집 할머니께서는 잘 익은 과일을 가지고 올라오십니다. 우리 동네 영웅, 이거 먹고 힘내 하시면서요. 예전에는 텅 비어 있던 친구의 냉장고는 이제 이웃들이 가져다 주신 반찬과 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이 친구를 불러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북적북적한 식탁에 둘러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거죠. 여러분,
제 친구는 여전히 모태솔로입니다.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제 친구의 얼굴에서는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행복이 느껴집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아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한 남자가 자신의 몸을 던져 이웃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가장 큰 재산을 얻게 된 겁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꼭 남녀 간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웃과 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친구가 40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깨닫게 된 진짜 행복이자 사랑이 아닐까요? 지금 제 친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모태솔로 라이프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만하면 꽤 근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외로워 보이지만 속에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숨은 영웅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